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귀화한 터키계 한국인 무스타파라고 합니다. 2022년 터키는 튀르키예라고 국호를 변경했죠. 하지만 구독자님들이 터키라는 이름에 더 익숙하실 테니 여기서는 터키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어쩌다가 터키인이었던 제가 귀화를 해서 한국인이 되었는지 무척 궁금하실 듯합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부모님에게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라는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6.25 전쟁의 참전 용사였습니다. 저희 동네 어르신 중에서도 참전한 분들이 계셨고 종종 그 당시 한국에 겪었던 일들을 들려주시곤 했지요. 사방에서 날아드는 총알을 뚫고 전진했던 1952년 부산항에 도착했을 때 굶주린 아이들이 아우성을 치는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했던 소중한 동료가 한강 다리를 건너 미국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던 등등. 어떤 분은 한국 군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찍은 옛날 사진을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매년 한국 영사관에 초대받아 행사에 참여하고 음식 대접을 받곤 했습니다. 어떤 날에는 한국인들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 할아버지들의 가옥을 수리해 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한국인들은 좋은 사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 한국과 터키가 그때 3, 4위전을 했었죠. 그때 저도 누가 이길지 궁금해하면서 흥미진진하게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한국 관중석에서 터키의 국기인 월성기가 함께 펴지는 순간 저희 터키인들은 얼마나 감동하였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이니 한국 국기만 펼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커다란 월성기를 관중들이 흔들어주는 장면에 터키인들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온갖 주요 방송에서 이 장면을 내보내주며 전국민적으로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터키에서 삼성 제품도 많이 팔렸다고 하죠. 저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에 호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때부터 다른 언어도 배워볼 겸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보다 한국어 교재나 수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한류 열풍이 거세지 않았던 시절이니까요. 그래서 영어권 국가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어 교육 교재까지 구해다 공부하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에서 정부 초청 학부 장학생을 모집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운 좋게 선발된 저는 만 20살 때 처음으로 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터키에서 대학생으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이 고민했지만 그래도 터키보다 더 발달된 나라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란 판단하에 한국행을 결정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뒤 돌아올 생각이었지만 막상 터키보다 더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여기에 계속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생활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대학을 졸업 후 석사 과정까지 딴 후 국제교육원에서 몇 년간 일했습니다. 그때쯤 저는 저희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한동안 슬픔에 빠져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간신히 제정신을 차리고 일상을 되찾게 되자 귀화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죠. 원래도 한국을 사랑했던 저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내 마음의 고향은 항상 터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양가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자 외동아들로 자란 저에겐 이제 한국이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조부모님은 오래전 세상을 떠나셨고 부모님은 삼촌과는 별로 가깝지 않았으니 사실 고향에 돌아가도 본가는 없어졌다고 봐야죠. 성인이 되고 나서 한국에서 훨씬 많은 시간을 보냈기도 하고 매일 한국어를 쓰다 보니 이젠 가끔은 터키어 단어를 까먹을 때가 있을 정도였죠. 저는 이 당시 결국 한국인이 되는 걸 결정하여 귀화를 했고 지금도 이 선택 자체를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40살로 접어드니 가끔 제 고향이 그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늙은 호박을 시럽에 절여서 만드는 카박 타틀레스 같은 요리나 밀가루 반죽에 치즈와 시럽,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퀴네페 같은 요리들이 그리웠습니다. 이런 요리들은 지역의 전통 요리에 가깝다 보니 한국의 터키 요리 음식점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케밥 같은 대중적인 요리 정도만 팔 뿐이었죠. 첫 직장은 국제교육원에서 시작한 저는 중간에 한국 기업을 입사해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올해 컨설팅 회사의 스카우트를 받아 이직 예정이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쉬지 않고 달려온 저는 휴식의 시간이 필요했고 일하게 될 회사에 양해를 구해 10월부터 재직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 오랜만에 제 고향에 다녀올 예정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한국에 살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고향이었습니다. 친구들과는 여전히 이메일로 소통하고 있지만 중간에 연락이 끊긴 친구도 있었죠. 올해 2월 2023년 터키에서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제 고향인 안타키아는 그 중에서도 무척 피해가 심했던 지역이었습니다. 허겁지겁 연락하고 지내던 친구들에게 국제 전화를 걸어 무사한지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도착한 고향은 공항에서부터 재난이 지나간 흔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사 인부들이 곳곳에서 열심히 재건하는 모습이 보였으며 공항 안에는 중간중간 텅 빈 공간들이 보였습니다. 그나마 이런 곳들은 지역의 작은 공항이라 폐쇄 기간이 짧았던 거지, 만약 이스탄불 같은 대도시와 큰 공항이 있는 지역에서 대지진이 크게 발생했다면 답도 없었겠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제가 살던 안타키아에 도착한 저는 내리자마자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인구 20만의 작은 소도시긴 했지만 그래도 평화롭고 고즈넉한 도시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도시 곳곳에는 멀쩡한 건물들 사이에 있는 남은 잔해의 흔적들을 종종 마주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도시 곳곳에서는 재건해야 할 곳이 많이 보였고 바람을 타고 건물 부스러기들이 날아다니면 가끔 눈이 따갑거나 콜록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집이 부서져서 건물에서 살 수 없으니 천막과 기둥을 세우고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이미 지진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도 저렇게 지내는 이가 있다니 충격이었죠. 이 도시가 완전히 복구되려면 최소한 1, 2년의 시간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길을 하염없이 걷다가 우연히 친구네 집이 있는 동네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친구의 집이 있던 자리에 가보니 다행히 그의 집은 멀쩡히 살아있었습니다. 중간에 연락이 끊긴 친구라 나를 과연 반겨줄까 망설이던 저는 5분쯤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누구세요? 라는 어떤 여자의 말이 들렸고 친구의 이름을 말하며 그의 친우라고 말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고등학생쯤으로 보이는 앳된 얼굴의 여자아이가 휘둥그레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실제로 본 건 정말 오랜만이었지만 저는 누군지 단박에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구의 딸 파트마였습니다. 혹시 파트마니? 진짜 많이 컸구나. 파트마는 아마 저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하긴 어렸을 때 봤으니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집에 너밖에 없냐고 했더니 오빠가 뒷마당에서 잠시 잡초를 뽑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저를 집에 들여보내주더군요. 저는 파트마에게 제 이름을 말하며 한국의 귀화해서 사는 아저씨라고 들은 적 없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파트마는 깜짝 놀라면서 한국인이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파트마가 드디어 제가 기억나나 보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보여준 파트마의 행동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집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하더니 저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침 거리를 지나가고 있던 남자에게 한국인이 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은 의아한 얼굴로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터키인 같다고 파트마에게 말하더군요. 파트마는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말했고 그제야 남자들은 저에게 다가와 잠시 어디 좀 가자는 말을 하더군요. 남자 둘이 저에게 다가와 그런 말을 하니 살짝 무서웠지만 친구 딸이 아는 사람들이니 괜찮겠지 싶어 두 사람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동네의 문화회관. 문화회관의 사무실에는 한 아저씨 한 명이 있으셨고 청년들은 저를 귀화한 한국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활짝 피며 어서 오라면서 저를 포옹하더군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한국인은 우리를 구해준 은인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던 2월 대한민국에서 터키에 총 118명 규모의 긴급 구조대를 파견했는데
정부의 요청에 따라 피해가 가장 심한 이곳 안타키아에서 구조활동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분의 아들 또한 건물에 깔려 있어 절망했었는데 한국 구조대의 도움으로 며칠 만에 구조될 수 있었다고 해요. 그 외에도 한국 구조대원들이 설치해준 베이스 캠프에서 잘곡과 식량과 의류 등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아 그때 도움을 고마워했던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뒤 그는 동네에 한국 사람이 오면 꼭 집에 초대해 식사 대접을 했다며 오늘 저녁에도 자기 집에서 식사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저녁에 그의 집에 가서 푸짐하게 대접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엔 출장에서 돌아온 파트마의 아버지에게 초대받아 또 그곳에서 묵었죠. 정말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안 그래도 자신 또한 연락이 끊긴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실수로 제 이메일 주소를 스팸 처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연락하면 좀 그럴까 싶어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와줘서 고맙다고 하더군요. 그는 이곳 사람들이 한국인들을 무척 좋아한다며 지진 때 도와주었던 한국 사람들의 은혜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한국인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한국인이라고 식당에서도 서비스를 주기도 하고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이렇게 호의를 받을 수 있다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터키인들에게 한국인들의 이미지를 더 좋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내 고향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안타키아의 재건 복구공사에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했습니다. 매일같이 공사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보람을 느끼고 있는 중이죠. 10월 달에 한국에 돌아가기 전까지는 아마 이곳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인으로서 터키인들을 도우며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한 터키계 한국인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릭뉴스는 언제나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